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미국에서는 세계적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이 사회적 이익보다는 돈벌이에만 애쓰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페이스북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페이스북에서 근무했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하우겐은 페이스북 입사 전인 2006년부터 구글과 핀터레스트, 옐프 등 대형 정보기술 회사에서 검색과 추천 관련 알고리즘 제품을 개발해왔는데요. 4개의 대형 회사에서 일했지만 특히 페이스북 내부에서 이뤄지는 결정들은 아이들과 공공안전, 사생활 보호와 민주주의에 아주 재앙적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회사 이익과 사람들의 안전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봤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유명인의 인종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게시물을 알면서도 삭제하지 않았고, 자회사인 인스타그램도 특정 게시물이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이는 등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우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은 일관되게 자사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 충돌을 해결해왔다면서 그 결과는 더 많은 분열과 더 많은 해악, 더 많은 거짓말, 더 많은 위협, 더 많은 전투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증언을 청취한 상원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페이스북 측의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상원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이번 폭로가 IT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규제 강화에 탄력이 붙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반독점법의 강화, 또 온라인상의 어린이 보호 증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 측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네, 페이스북 측은 청문회 개최 직후 트위터에 입장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내부 고발자가 실제 증언했던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자사에 대한 많은 부분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 내용을 페이스북 게시판에 공개하면서 직접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안전과 웰빙, 또 정신건강과 같은 문제에 깊이 신경을 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또 페이스북이 만드는 모든 것이 어린이를 안전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마크 저커버그가 안전과 웰빙, 정신건강과 같은 문제에 깊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저도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도움을 받거나 뭐 공감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네. 네. 자,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이네요. 네. 네, 먼저 이스라엘 소식인데요. 네. 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또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한 이스라엘에서 감염 안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기준 이스라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86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꽤 많게 느껴지는 숫자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루 10,000명 선을 오르내렸던 4차 대유행의 정점보다 3분의 1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중증 환자 수도 50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8월 말보다 30% 이상 감소하면서 이스라엘의 일부 대형 병원에선 코로나19 환자 병동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이면 감염이 통제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뚜렷한 안정세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 접종을 진행한 이스라엘은 지난 6월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를 했습니다. 이후 델타 변이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나타났지만 공공시설
교육시설과 상업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또 등교와 개학을 강행하는 등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2회차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60% 수준이고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과 이스라엘 정부는 4차 대유행 종식을 기대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방침은 금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상황이 다르네요, 또. 네, 역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와 CN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신규 확진자가 3,486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치이기도 한데요. 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싱가포르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전인 4일 2,475명보다 1,011명이나 증가를 한 건데요. 이 지역 감염 사례는 3,480명 중 2,767명이었고요. 713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4일 현재 인구 545만 명 중 8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당분간 확진자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위중증 관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위드 코로나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새로 출범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버린다라는 구상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원전과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하기오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 시절 결정됐던 오염수 해양 방출 구상에 대해 중대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하기오다 산업상은 이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어민화의 목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하기오다 산업상은 그제인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전체가 나서서 오염수 배출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일본에서 새로운 내각이 출범을 했지만 오염수 해양 배출 구상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임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참 주변국들과 논의를 해도 모자를 판에 네. 자체적으로 오염수 방출을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한다는 게 이게 참 또 벌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네.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